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 주로 학생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인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안 배운 사람들은 회계보다 약간 특수 회계잖아.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가장 쉽게 해줄 테니까. 근데 제가 좀 말이 빨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번에는 말을 제 노력껏 최대한 느리게 한번 해볼까 해요. 자, 목차를 한번 펴보세요. 목차를 펴보면 챕터 1에서는 어떤 원가 회계에 대한 컨셉을 배워요. 용어 정의 정도. 두 번째는 job order costing이라고 그걸 우리나라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개별 원가 계산은 건마다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데 적용되냐면 우리가 생산 형태를 크게 두 가지 보는데 주문 생산과 대량 생산이 있는데 주문 생산에서는 이 개별 원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보잉 747 한 대 만들 때 원가 얼마 들어가는지 케이스별로. 그것이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ABC인데 요건 잠깐 원가 계산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에 보면 이런 컨셉이에요. 우리가 회계를 보면 여기가 재무회계가 있고 여기가 관리회계가 있고 이 관리회계 내에 뭐가 있냐면 원가회계가 있어요. 원가회계.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원가회계에 보면은 이 원가회계의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구분하는 것이 필기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여기가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 job order costing. 건마다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대별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종합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할 때 총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데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0,000개를 생산했으니까 한 개당 100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형태가 달라. 이럴 때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 종합 원가 계산은 좀 어렵지. 두 번째 비교하는 방법이 원가를 실제 발생한 거를 갖다 집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리 예정해서 집계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느냐. 꼭 우리 연말 정산하는 것처럼 그런 컨셉이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면 여기 뭐가 있냐면 액추얼에서 실제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정상 원가 계산인데 영어로 노멀이라고 써요. 노멀. 이거는 액추얼이고 실제 발생한 걸 집계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어떤 것은 추정해서 하는 것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준 원가 계산이 있어요. 스탠다드 코스팅.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원가에 3요소가 있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다이렉트 머티리얼, 다이렉트 레이버, 그 다음에 오버헤드 코스트. 이게 물건을 만들 때 세 가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 3대 요소가 이제 달달달 외울 텐데 DM, DL, OH를 모두 액츄얼로 집계하는 것 같다가 액츄얼 job order costing 그래. 반면에 노멀 job order costing은 뭐냐면 요건 액츄얼이야. 요건 액츄얼이야. 이건 뭐냐면 요거는 예상치를 쓰는 거야. 예상치. 뭐만? 오버헤드 코스트만 예상치를 쓰는 것이 노멀 job order costing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은 뭐냐면 스탠다드 코스팅은 요 DM도 예상치, DL도 예상치, OH도 예상치. 이렇게 예상치를 해서 실제 원가와 예상치를 비교해서 너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성과평가하는 방법이 스탠다드 코스팅이라고 해요. 이것이 원가를 측정 시점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액츄얼이냐 노멀이냐 스탠다드는 하냐. 근데 외부에 보고 올 때는 추정치를 외부에 보고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외부에는 추정치 못하겠지. 추정치는 내부 관리용이겠지. 외부에 보고 올 때는 액츄얼 사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액츄얼 job 코팅은 외부에 보고 올 수 있는데 반면에 요 노멀이나 스탠다드 코팅은 액츄얼로 정산하지 않으면 외부에 보고할 수가 없어요. 단지 내부의 매니지먼트 용도로 쓴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건 측정 시점이 따서 이렇게 봐. 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가 카테고리가 뭐가 있냐면 전부 원가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초변동 원가 계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가를 어디까지 포함해서 계산할 거냐. 원가에 포함되는 범위를 갖고 나온 것이 뭐냐면 전부 원가 계산은 업섭션 또는 풀이 그 다음에 이건 변동은 베리어블 예? 그 다음에 다이렉트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슈퍼 베리어블 이런 거 있어. 컨셉인데 뭐냐면 전부는 원가를 여기를 DM, DL 그 다음에 OH 두 개 나눠 베리어블 오버헤드 코스트, 픽스트 오버헤드 코스트 이렇게 네 가지 나는 거든.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은 이 네 개를 다 포함시키는 것을 갖다가 전부 원가 계산이라 그래. 반면에 변동 원가 계산은 요것이 변동 원가거든. 이게 베리어블 요까지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익이 달라지겠지. 곧 이익을 차이를 구하는 것이 이제 시험 문제가 쭉 나와요. 반면에 초변동은 초변동은 뭐냐면 매우 짧은 기간을 갖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매우 짧은 원가 계산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때는 DL도 매우 짧은 기간에는 생산이 없다 해서 사람 잘리지 못해. 그러면 일을 안 해도 월급을 줘야 되겠지. 그래서 짧은 기간에는 이 DL도 고정비로 포함돼. 여기서 변동비는 당연히 공장이 가동 안 되면 원재료만 들어가지 않겠지. 그래서 초변동 원가 계산은 어떤 걸 포함되냐면 요 부분만 원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초변동 원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가를 전부는 이 네 개를 다 원가 포함시킨 거고 변동은 요 변동이 다이렉트 머티리얼, 다이렉트 레이버, 베리어블 오버헤드 코스트가 한 것이 변동, 베리어블 코스팅이라 그래. 그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초변동은 뭐만 들어간다? 다이렉트 머티리얼만 원가 계산에 시킨 것이 이것이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족보에 있는 거예요. 족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 챕터 3에서 배우는 ABC라는 건 여기에서 별도의 타픽인데 뭐냐면 별도의 타픽인데 이 OH라는 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OH라는 건 꼬리표가 없어. 이 DM, DL은 꼬리표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에서 젠시스 만드는 인건비가 따로 있고 소나타 만드는 인건비가 따로 있어. 이렇게 꼬리표가 따로 있다고. 또 젠시스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따로 있고 소나타 들어가는 타이어가 따로 있어. 다 꼬리표가 있어. 근데 거기에 뭐 식당이라든지 볼트라든지 뭐 이렇게 공장장 월급 같은 거는 꼬리표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요거는 한 군데 모아놨다가 코스풀을 만들었다가 이걸 쪼개줘야 되는 거야. 쪼개줘. 그 쪼개진 거 원가를 간접비를 꼬리표가 없는 거를 쪼개주는 방법에 관련된 것을 정치하는 것을 챕터 3야. 그러니까 챕터 3는 원가 계산보다도 어떤 특수한 파트예요. 뭐 해야 되는 거? 이 OH를 어떻게 더 세분하게 잘 쪼개줘갖고 원가 계산을 잘 하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좀 그런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그 스탠다드 코스팅이라는 거고 그 7번은 베리어블 코스팅,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7까지가 코스트 어카운팅, 코스트 어카운팅, 원가 회계. 그러면 이제 챕터 8부터 챕터 18까지가 관리회계 파트지. 관리회계 파트. 알겠죠? 그래서 객관식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챕터 18까지 거의 한 문제씩 나와. 근데 여기서 메이저 타픽이 있어. 주관식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게 주관식이 나오냐면 챕터 9, 챕터 10, 챕터 11, 그 다음 챕터 6 여기가 주관식 나오는 챕터예요. 나머지도 안 나온 데는 아니지만 거의 거기서 나와. 거기서. 특히 챕터 7하고 챕터 10은 아주 단골이야. 단골이야. 단골.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해야 되겠지. 반대로 여기 원가 파트에서는 거기 뭐 저기 프로세스 코스팅, 종합 원가에서는 프로세스 코스팅이라고 하는데 챕터 4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점유비는 한 문제야. 그러니까 두 문제 나오지도 않아. 어렵긴 되게 어렵다고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 원가 배우는 사람들 학생들이 종합 원가 계산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는 포기하고 그냥 책 찍고 그냥 공부했는데 이거 갖고 내가 뭐 팔자 고치겠냐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 많아. 대학교 때도 그래.
원가, 종합원가 좀 어렵다는데, 그렇게, 뭐, 제가 쉽게 가르쳐 드려볼게요. 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파트예요. 이런 거는 안 해도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챕터 1에 보면, 뭐, definition of managerial accounting, 뭐,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같은 말인데, 베이직 컨셉 보면 관리액의 목적은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인 누구에게? 경영자, 매니지먼트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거예요. 이건 외부 정보자가 아니에요. 관련된 경제적 뭐에? 디시전 메이킹 하는데 CEO가 디시전 메이킹 하는데 정보를 주는 것이 뭐다? 관리회계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보고 대상에 보면 여기 재무회계는 이스터널 인베스터야. 채권자, 주주, 뭐 노조, 뭐 등등등 이런 사람이 해. 그러니까 이건 뭐다? 모든 사람한테 어느 한 편에 치우치면 안 돼. 그래서 10사람이 만들면 10사람이 동일한 결과치를 나오기를 원해. 그래서 편중되면 안 돼. 반면에 이 관리회계는 CEO한테 하니까 CEO가 잘했다 그러면 잘하는 거야. CEO가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따라야 돼.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관리회계는 그럴 필요가 없어. CEO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맡겨주는 것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리포팅 폼은 정형화된 폼인 반면에 매니지럴 어카운팅은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타임을 보면 재무회계는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걸 갖다가 집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이란 말이야. 근데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미래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과거 거는 아니고 미래 거. 미래 거는 것이 어떻게 해야?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점쟁이들도 과거 건 잘 춤추잖아. 근데 미래 하면 잘 못 치듯이. 그래서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과 적합성을 보면 여기 재무회계는 검증 가능성을 강조해. 그러니까 10사람이 만들면 10사람이 비슷하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왜? 이해관계자니까. 외부의 경우에. 반면에 관리회계는 뭐다? 의사결정의 렐러번스. 적합한 걸 자료를 잘 주냐. 그것이 중요해.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정확성에 강조를 한다면 관리회계는 의사결정 관리가 타임 리리스. 예를 들면 내일 입찰을 하는데 내일 입찰 자료를 하는데 모레 자료를 갖고 오면 어떡할까? 그 자료는 꽝이지 뭐. 내일 입찰 끝나면. 그러니까 적시성이 중요하겠지. 간혹 이런 걸 갖고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를 차이점을 하고 하나 10년에 하나 나와. 10년에 하나. 네? 10년에 하나 나온다고? 이거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 하나. 이게 컨셉이 이런 거다. 뭐 누굴 위한 거다? 외부 이용자고 내부 이용자 CEO고 과거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정확성을 강조하는데 타임을 강조하다. 뭐 이런 컨셉이 딱 처음에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딱 개념이 오까놓까 와야 되는 이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코스트 어카운팅은 아까 보면 원가를 집계하는 거예요. 반면 관리회계는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라고. 디시전 메이킹. 맨 밑에 과거에는 원가 계산 목적의 코스트 어카운팅이 중요했으나 최근 들어서 회계정보 자동화 시스템의 영향으로 원가 계산보다는 원가 정보를 통한 통제 및 성과평가가 중시되고 있다. 지금 자료를 딱 넣으면 재무제표도 딱딱 만들어져. 원가, 종합원가 계산 이렇게 딱 자료 넣으면 딱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의사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베이직 컨셉 보면 제조 원가의 분류인데 제조 원가, manufacturing cost란 원재료를 완성품으로 가공하는 제조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원가가 direct material cost, 그걸 DM 옆에 써놓으세요. DM. 그 다음에 direct labor cost를 DL. 그 다음에 overhead cost를 OH 이렇게 약자를 쓸 거라고. OH 이렇게 약자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무회계에서는 주로 리테일이니까 리테일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구입해서 판매하겠지. 구입하면 인벤토리 생기고 판매하면 세일즈가 생기는 거잖아요. 간단해. 근데 매니팩처링 제조업에서는 여기 구입해서 뭐예요? 재료를 구입해서 또 뭐예요? 여기 DL 레이버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각종 건물이라든지 전기, 수도 같은 걸
잡다한 비용을 등등 하는 걸 기타 등등은 OH라는 거예요. 요걸 해서 바로 완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여기 중간 가공 중에 있는 것이죠. 가공 중. 가공 중에 있는 걸 갖다가 work in process에서 WIP라고 해요. work in process라고 하고 예를 들면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풀네임이 안 나와 있네. work in process에서 가공 중에 있는 저기서 그 다음에 완성품 된 걸 갖다가 finished good 해서 finished good 완성품이라고 해요. 완성품. 완성품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시면 거기 원가의 흐름을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flow of manufacturing process 보시면 raw material 원재료를 구입해서 원재료를 투입해서 manufacturing process를 가면 거기다 DL과 overhead cost가 첨가되면 거기서 이제 가공 중에서 그 다음에 완성품 finished good이 되고 그 다음에 판매하게 되면 CGS 매출 원가가 잡힌다 그런 컨셉이에요. 됐습니까? 그 밑에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는 자 다시 가면 그러면 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가 원가의 분류인데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철강 같은 게 필요하겠지. 타일 같은 게 필요하겠지. 그럼 뭐란다? 머티리얼이래 머티리얼. 그럼 또 그걸 만들려면 또 사람이 작업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레이버라고 그래 레이버. 그걸 만드는데 또 뭐가 필요할까? 건물도 있어야 되겠지. 기계도 있어야 되겠지. 그럼 감가상각하겠지. 또 기계 건물하면 보험 들겠지. 인슈런스. 예? 또 각종 등등등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기타 잡비를 OH라고 해요. 오버헤드.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재료가 머티리얼 재료가 있어요. 또 필요한 게 레이버가 있다고 노동력이 필요해. 그 다음에 뭐냐면 기타 등등을 갖다가 오버헤드 코스트라 그래요. OH. 근데 이 중에서 머티리얼은 제네시스에 들어간 재료 소나타 들어간 재료처럼 직접 꼬리표가 달아갈 수 있는 거 있어. 그 꼬리표를 영어로 다이렉트라고 그래. 그 다이렉트 그런 걸 갖다가 다이렉트 머티리얼에서 다이렉트 머티리얼. 그럼 이 다이렉트를 말은 뭐랑 똑같냐면 영어로 트레이스드라고 그래. 트레이스드. 트레이스는 뭐냐면 꼬리표가 붙는 추적이 가능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재료 중에서 꼬리표가 붙는 것도 있는데 이걸 꼬리표 붙는 것이 너무나 꼬리표 붙이는 게 정말 비효율적인 게 있어. 뭐냐면 거기 나사 같은 거 들어가는 거, 풀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매번 들어갈 거다 다 하는 것이 그것보다 풀값보다 볼트값보다 그 직결하는 게 더 필요하겠지. 그런 거는 요거는 인다이렉트라고 그래. 인다이렉트는 뭐냐면 꼬리표가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이렇게 한다.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그럼 레이버도 제네시스 가서 이런 사람이 있고 소나타 공장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소나타 할 때는 소나타 거기서 인건비 발생하는 걸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제네시스 그렇게 꼬리표가 붙는 거. 그걸 갖다가 다이렉트 레이버라고 그래. 근데 이 공장장이 보니까 공장장은 소나타도 담당하고 제네시스 담당하고 뭐 담당해. 그러면 그걸 갖다가 꼬리표 붙일 수 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다 해서 뭉뚱기지. 그걸 갖다가 인다이렉트 레이버 그런 거예요. 그럼 OH장 꼬리표가 전혀 안 붙으니까 전부 다 이건 OH겠지. 그러면 여기서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 합쳐서 OH라고 그래요.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중에서 생산에 따라 비례하는 게겠지. 그리고 가서 베리어블 OH. 그 다음에 고정된 게겠지. 픽스트 오버헤드. 픽스트. 그 다음에 베리어블. 이렇게 되겠지. 예? 그 뭐 전기료 같은 거는 생산에 비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 감가상각비는 생산량 관계없이 일정하겠지. 그런 거 있어. 근데 그건 다 문제에서 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워야 돼. 원가 삼소보다 DM, DL, OH. DM, DL, OH가 원가의 3요소야. 이거는 꼭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는 뭐 왜 원가의 3요소가 그럼 아예 외워야 된다니까. 예? 외워. 제가 거기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외워. 그 다음에 이 원가의 3요소가 이제 뭐로 등장했냐면 원가의 3요소가
이제부터는 원가의 삼소가 DM, DL, OH라고 우리는 했잖아. 그러면 재료를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꼭 필요하다면 뭐가 있어야 빵을 만들 수 있을까? 재료하고 이건 있어야 되겠지. 이거는 공장에서 쓰면 집에서 만들 수 있잖아. 전기 안 들어오면 호롱풀 밑에서 만들 수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요 두 개는 어떤 경우도 꼭 필요하다.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걸 갖다 프라임이라고 그래. 프라임. 그리고 갖다 프라임 코스트라고 그래. 프라임 코스트는 뭐와 뭘 합친 거다? DM과 DL 합친 것이 프라임이다. 물건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 원재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하려면 뭐가 추가로 들어야 될까? 요 두 개가 있어야지 원재료를 여기 완성품까지 하는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뭐라면 요 두 개를 컨버전 코스트, 가공원가래. 컨버전 코스트, 가공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해야 돼. DM, DL, OH가 원가의 3요소인데 프라임 코스트는 DM하고 DL 합친 거고 컨버전 코스트는 DL하고 OH를 합친 것이 컨버전 코스트라고 이걸 암기해야 되는 거야. 용 빼는 재주 없어. 시험에 가장 잘 보는 방법이 뭐냐? 웬만하면 제가 공식을 막 알려줄 텐데 공식을 회계도 제가 어둠에서 안 가르치니까 어쨌든 외우는 것이 제일 편해. 자, 그래서 그것이 4페이지에 두 번째 나오는 그 컨셉에 거기 다이렉트 코스트 오브 프라임 코스트 찾았습니까? 형광펜. 그 밑에는 컨버전 코스트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당구장품 다이렉트라는 말은 뭐다? 거기 트레이스라는 말이에요. 트레이스. 다이렉트라는 동의어가 뭐다? 트레이스야. 여기 학생 아주 합격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형광펜 사고 쭉쭉 그래. 볼펜보다도. 그래 나중에 공부할 때 팍팍 튄다고. 그때 저보고 선생님 형광펜 사주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형광펜 꼭 그러고요. 색깔도 여러 가지 있으면 더 좋아. 그 다음에 컨버전 코스는 뭐랑 거다? DL하고 OH를 합치면 컨버전 코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프로덕트 코스트와 피어드 코스트인데 요 DM, DL, OH를 뭐라 한다? 프로덕트 코스트라 그래요. 원가 하는 거야. 원가 하는 거. 그런데 거기 형광펜 피어드 코스트. 피어드 코스트는 뭐랑 다 같은 동의어냐면 여기서는 셀링 앤 어드민 코스트랑 똑같은 말. 셀링 앤 어드민 익스펜스. 판매 관리비랑 똑같은 거야. 그냥 판매 관리비는 어떤 원가 계산 하에서도 원가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 원가 계산 방법의 8가지 중에 어느 방법에도 셀링 앤 어드민 익스펜스는 원가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셀링 앤 어드민 익스펜스. 판매 관리비라고 하죠.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는 피어리드 코스트야. 피어리드 코스트인데 여기서 왜 피어리드 익스펜스라고 하지 않고 피어리드 코스트냐. 이거 원래 그렇게 썼으니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피어리드 익스펜스라고 그래. 여러분 익스펜스하고 코스트라는 말은 어떻게 차이 나는 줄 알겠어요? 익스펜스는 인커드, 발생 즉시 비용으로 떠는 걸 익스펜스라고 그러고 코스트는 뭐다? 발생했으면 일단 코스트는 자산화 시켰다가 그것이 판매될 때 비용을 떠는 거야. 발생 즉시 비용 떠는 거랑 발생 즉시 자산하는 거랑 손익에 관계 있을까 없을까? 관계 있지. 여러분 회계 원리에서 이거 배웠지 않았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은 취득한 다음에 일어난 지출을 수익적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 떠는 건데 자본적 지출은 어떤다? 그걸 갖다가 자산하지. 자산하면 비용이 만약에 10,000원이 자본적 지출이었으면 유스풀 라이프가 10년이면 발생 즉시 10,000원의 비용이 아니고 10분의 1만 비용 떠니까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더 증가하겠지. 그만큼 이익이 차이 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요 DM, DL VOC를 다른 말을 뭐로 한다? 이거 되게 다른 말로 이걸 TMC라고 그래.
거기 형광펜.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 다른 말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예요. 페이지 7페이지에 페이지 7페이지 동글뱅이 3번에 보면 예? 그걸 갖다 다른 말을 뭐한다? 토탈 매니팩처링 코스트라면 3개를 다 더해야지 2개만 더하면 된다 안 된다? 문제도 그렇게 물어보거든. TMC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3개 다 더해야 되고 프라임 코스트가 얼마면 요걸 더해야 되고 컨버전 코스트라면 요걸 더해야 되니까 뭐가 알아야지 답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요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지 4페이지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DM, DL, OH까지 했고, 피어드 코스트와 셀링 앤 어드민 익스펜스는 판매 관리비인데, 거기 판매 관리비는 발생 즉시 비용을 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다음 문제가 있는데, 거기 DM이 10만 불이고, DL이 9만 불이고, 오버헤드가 4천이에요. 거기 문제가 뭐냐면, 거기 밑줄, 트레이스트. 여기서 꼬리표가 붙는 건 어떤 거 꼬리표 붙대? 그럼 DM, 뒤에 눈 뜨면 답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눈 뜨면, 예? 눈 뜨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그젠플 2 같은 거 시험에 가끔 나왔던 거예요. 보시면 거기 밑에 보면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는 어디에 포함된다? DM, DL, OH 중에? OH 포함되는 거 알겠죠? 기타 등등이잖아. 그럼 OH면 여기 OH면 여기잖아, 여기. 여기면 컨버전 코스트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겠지? 프라임 코스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피어리드 코스트에 해당된다 안 된다? 피어리드 코스트가 아니고는 코스트잖아, 코스트.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 있겠지? 예? 그리고 그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몇 번일까? 답은 D번이겠지. 이거를 가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을 줄 수 있겠지. 이건 감가상 말고도 뭘 줄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인슈런스 익스펜스 하면 똑같겠지. 그 다음에 DM 같으면 뭐 해야 될까? DM 같으면 프라임 코스트에 해당되고 컨버전 코스트에 해당 안 되고 피어드 코스트에 해당 안 되고 그렇겠지. 이해 갔습니까?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원가를 분류를 제대로 알 수 있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젠플 3를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1번 거기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는 뭐다? 아, 여기서 중요한 나무네. 여기서 보세요. 여기 공장이 있고 본사가 있어요. 헤드쿼터. 이 감가상각인데 디프리시에이션도 공장에서 발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거는 뭐다? OH야. 근데 본사에서 사무실에 쓴 거는 이거는 피어리어드 코스트. 똑같은 감가상이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 이건 뭐다? 본사 거는 물건 만들 때 들어간 게 아니지. 판매하는 거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 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가서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만 갖고 바로 OH라고 하면 틀린다는 그 뜻이에요. 어디서 사용하는지 잘 보라는 뜻. 어디요? 이해가셨어요? 그 헤드쿼터가 더 중요한 단어예요. 헤드쿼터. 그 다음에 2번에 인슈런스 익스펜스는 머시너리야. 머시너리. 그러니까 어디가 머시너리 본사에 쓸까? 공개에 쓸까? 본사에서 쓰지 않고 공개에 쓰니까 OH겠지. 만약에 헤드쿼터라면 이것도 뭐랄까? 비품에 대한 거라면 만약에 이거는 단기 비용으로 되는 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 3번 보세요. 2번, 3번. 2번, 3번 차이 나겠어요? 머시너리하고 헤드쿼터의 빌딩하고 차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인슈런스지만.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공장에서 광고 선전을 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메인텐스 익스펜스인데 머시너리야. 이것도 헤드쿼터라면 이것도 피어리드 코스트가 되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 이거 이그젠플 3는 최근에 어떤 주관식에 이런 걸 낸 적도 있어요. 주관식에. 찾을 수 있겠어요? 구분 잘해. 그러니까 2, 3번을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다 구분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가 원가 분리예요. 자, 그러면 6번에 보시면,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원가 흐름. 원가 흐름은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원가 흐름은
여기 머티리얼이 들어가서 DL 들어가서 OH 들어가서 가공중이 가겠지. 가공중. 가공중의 계정은 뭐라 썼다? WIP 쓰고 그것이 완성되면 피니시드 되고 판매가 되면 이때 CGS가 등장해요. 예? 이때 CG가 등장한다고. 이때 CG가 등장하는데 요걸 갖고 이제 뒤지고 복구하는 거예요. 그 맨 밑에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제조 원가는 발생한 시점에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뭐다? 코스트, 재고자산 원가, 자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자산이에요. WIP 재고자산이야, 재고자산. 이것도 또 재고자산이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에 집계되어 이것도 재고자산이에요. 인벤토리 계정이에요. 제공품이 완성되면 제품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성되면 제품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이 판매되면 수익 창출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CGS, Cost of Goods Sold로 간다는 뜻이에요. 같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7페이지에 보시면 Calculation of Inventory인데 여기서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말로 설명하면 컨셉이 안 와. 지금부터는 회계를 제가 회계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나올 때 T 계정이 딱 들어와서 머릿속에 딱 있으면 회계를 거의 이해한 거예요. 회계를 분계를 한다 그러면 약간 수준이 낮은 거고 T 계정 갖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아주 심플해. 그래서 저는 어드밴스도 제가 이제 안 가르치지만 뭐 이렇게 나올 때 딱 T 계정으로 딱 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게 1번 수업 동글뱅이 5번까지가 막 1번 보면 막 더하고 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컨셉이 안 와. 저거 외우지도 못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다? 이렇게 합니다. T 계정은 먼저 그래요. 이게 뭐냐면 머티리얼 계정 그래요. 머티리얼은 자산 계정에 부채 계정에 자산 계정. 자산 계정 항상 비기니 기초가 여기 있고 엔딩이 여기 와요. 그 다음에 여기 구입하게 되면 재고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럼 여기 재고가 이렇게 해서 사용 가능한 건데 사용하지 않은 게 있으면 뭐가 되고 사용된 게 나오겠지. 사용된 걸 갖다가 DM이 되고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될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이제 지금 문제부터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심플하기 위해서. 꼬리표가 붙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DM 구하려면 뭐 해서 뭘 빼면 돼? 요거 두 개에서 요걸 빼면 되겠지. T잖아. 요거 다 넣고 이거 만약에 100인데 900인데 여기가 200이다 그러면 얼마 되겠어? 800이 나오겠지. 차대면 같아야 되니까. 800을 찰 수 있어. 그걸 지금 1번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T계정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계정에 T계정. 그래서 T계정이 그 밑에 7페이지 밑에 있죠. 비기닝, 퍼처스, DM,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머티리얼인데 OH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엔딩 나오게 있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요거는 잘 안 써.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만 쓰는지 DM만 쓴다고 그러시면.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뭐냐면 레이버인데 여기는 현금으로 나간 게 있고 뭐다? 미지급한 게 있겠지. 요 두 개를 다 한 게 뭐다? 다이렉트 레이버하고 인다이렉트 레이버인데 요거는 없다고 가정하면 요 다이렉트 레이버는 뭐와 뭘 더해야 될까? 현금과 미지급 비용을 더해야 돼. 그래서 동글뱅이 2번에 보면 형광펜 현금 지급액과 미지급액을 합산해야 돼요. 현금 지급액과 미지급액을 합산해야 돼. 현금 지급하면 안 돼. 그 다음에 TMC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하고 또 원가 3요소가 뭐냐면 여기 OH가 있겠지. OH가 있는데 여기 이제 OH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 OH가 WIP로 나갈 거라고. WP. 그러면 거기 7페이지 보시면 WIP 계정은 이것도 인벤토리 계정이야. 인벤토리 계정이면 자산 계정이라고요. 자산 계정이면 여기다 비긴이 여기 가겠지. 예? 엔딩이 여기 가겠지.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 왜 갑니까? 이게 AP에서 배운 거니까 제가 자산 계정 비기닝하고 여기 엔딩 갑니다. 그럼 여기다 뭐냐면 여기서 오는 게 꼬리표 붙었으니까 바로 오겠지. DM. 여기 꼬리표 붙었으니까 바로 오겠지. DL. 여기 꼬리표가 없으니까 여기 오겠지. 원래 OH는 WIP가 짬 넘버 1이 있고 짬 넘버 2가 있으면 꼬리표가 있는 건 바로 오지만 꼬리표가 없는 건 이렇게 이걸 갖다 쪼개줘야 되거든. 이걸 엘로케이션 해라는 거거든. 나중에 엘로케이션 별도로 배우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짭 오더라 그래. 짭 오더 넘버 1, 넘버 2 이렇게 쭉 해서 하는데 여기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만약에 짭은 완성됐다. 아이, 그건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OH가 여기 나왔어. 그러면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 한다? 세 개를 TMC라고 그래. 그 TMC가 3분의 TMC가 DM, DL, OH 합친 거 TMC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여기서 이게 하면 여기서 뭘 거다? 이거 두 개 더하면 뭐라 했어요? 프라임 코스트. 프라임 코스트. 요거 두 개 더한 거 뭐라 했어요? 컨버전 코스트. 그럼 문제석을 물어보면 그거 이거 더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엔딩 되면 이거 완성, 요게 이제 가공 중인데 여기서 가공해서 아직도 가공 안 되면 엔딩이 가는 거기 가공되면 요걸 갖고 뭘 한다? 요걸 갖다 CGM이라고 그래. CGM이 뭐냐면 거기 4번에 CGM. CGM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CGM은 비기닝 WIP에다가 DM, DL, OH를 더해서 뭘 빼면 된다? 엔딩 WIP를 빼게 되면 그것이 CGM, Cost of Goods Sold. 그걸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 우리나라 말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근데 우리는 뭐 영어로 한국말 굳이 알 필요 없지. 그냥 TMC 하면 훨씬 편하니까 CGM 이렇게 CGM, Cost of Goods Sold 찰 수 있으세요? CGM 구하려면 요거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완성된 거는 완성품 가야 되겠지. 그래서 finished good. 요것도 인벤토리 계정이야. 자산 계정이야. 그럼 자산 계정이니까 비기닝, 엔딩을 가겠지, 기계적으로. 오케이? 그럼 뭐 갖다 여기 요려고 오는 거야, 여기. WIP 계정에서 넘어오겠지. 그럼 여기서 뭐다? 요것이 뭐가 온다? 이거 CGS를 구하는 거야. 그럼 CGS 들어간다? CGS 뭐라고 했어요? 똥배기 5번에. CGS는 비기닝 피스굿에서 CGM 더해서 엔딩 피스굿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공식하는 게 아니고 티게임 갖다 놓으면 요거에서 요걸 더한 다음에 요걸 빼면 뭐가 된다? 요게 나오는 거죠. 이거 CGS 구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CGS를 구하는 것이 답이에요. CGS를 구하는 거야. 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세 개의 포맷은, 요 세 개의 포맷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알아야 된다. 이거는 무지 중요하다. 무지. 이건 또 이것만 끝나면 제가 중요하지도 않다. 저기도 않는데, 미리 약을 치면, (144페이지) 가보실래요? 그 그림이 똑같이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똑같이 써. 예산을 편성할 때 뭐냐면, 보세요. 요것이 뭐냐면, 요것이 판매 수량이거든. 판매 수량. 수량을 따지면 판매 수량. 그렇죠? 판매 수량인데 이 원가면 CGS 되고 매가면 세일즈가 되는 거잖아. 판매 수량 이거보다 이거는 생산 수량이 되는 거거든. 그럼 생산 수량 몇 개를 거냐고 구하는 게 예산이거든. 내년에 판매가 100만 되면 몇 개를 생산해야 될까? 그럼 생산하게 되면 요 원재료를 몇 개까지 구입해야 될까? 이걸 구하는 것이 예산이야. 그러니까 예산은 원가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지만 원가 하면 코스트 프로는 예산 어떻게 한다? 버짓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버짓. 그러니까 이 T계정 세 개는 원가 할 때도 중요하고 뭘 한다? 예산을 구할 때도 똑같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매우 기초적인 거지만 이거를 못하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다? 그 7페이지에 있는 그림에 요 위에 T계정 세 개는 매우 중요한 거다. 매우 중요한 거다. 예?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는 아까 머티리얼에서 꼬리표가 뽑는 거 요거는 어떻게 한다? 꼬리표 못 가니까 바로 어떻게 풀장에다 모아야 되겠지. 이걸 가는 거예요. 풀장. 요것도 꼬리표가 없는 거 요것도 풀장 가는 거겠지. 그걸 표시한 것이 7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오버헤드 코스트에 인다이렉트 머티리얼, 인다이렉트 레이버 그것이 뭐다? 꼬리표가 안 붙는 DM과 DL 같은 거는 어떻게 한다? 일단 풀장에 모아놨다가 그걸 갖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엘로케이션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OH는 직접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어. 어떤 기준에 따라 배분해라 그러면 배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갔습니까? 저기 그 7페이지 밑에 그 OH 계정 봤어요? 거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할 때는 인다이렉트 레이버나 인다이렉트 레이버는 머티리얼이나 이런 건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딱 주고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 CGS를 구하려면 우리 시험 문제는 몇 분을 풀어야 될까? 한 문제.
한 문제 1분 2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영어를 이해하고 딱 1분 20초를 풀어야 돼. 그리고 몰라서 못 푸는 경우들보다도 아는데도 시간이 찌찌찌 안 나오면 못 풀겠지. 그래서 제가 팁, 만약에 CGS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T계정 못 해야 돼. 3개를 그려야 되겠지. 3개를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잖아. 한 번에, 한 통. 이 T계정을 머티리얼 더하고 WRP 계정을 더하고 그 다음에 피니시드 구수 3개를 다 더해버려. 다 더하면 여기 비기닝에 뭐가 들어올까? 비기닝에 요거 들어올 거 아니야? 비기닝에 머티리얼 플러스 WIP 플러스 피니시드 구수 다 써줘. 그 다음에 엔딩도 머티리얼 플러스 WIP 플러스 피니시드 구수 다 써버려. 그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DLOH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DM은 여기 아니고 DM 대신에 퍼처스 써야 돼. 퍼처스. 왜? 비기닝에서 엔딩에서 퍼처스, 비기닝에서 퍼처스에서 엔딩 오면 DM 나오기 때문에 요 약식 걸 때 여기다 뭐다 DM 대신 뭘 써야 된다? 퍼처스를 갖다 넣어줘야 돼. 퍼처스. 그럼 바로 이게 뭐 하는 거야? CGS가 딱 나와. 그럼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겠지. 근데 약식을 쓰려면 슈커스를 쓰려면 뭐다? 주의롭게 보다 암기해야 되는 게 보다 DM 대신 뭘 써야 된다? 퍼쳐서 써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단축될까 안 될까? 단축되겠지. 나중에 한번 요 뒤에 문제 나오니까 예?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오리지널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연습은 쇼커트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쇼커트 하면 문제가 금방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대. 좀 반응이 좀 적어. 노래를 불러줘야 되나? 자, 그래서 지금 7페이지에 있는 그 T계정, 여기 T계정 어떻게 된다? 저는 지금 공부를 하는데 맨날도 잊어먹어. 이 막 내가 왜 이럴까 할 정도로 풀었는데 막 또 한 달 지나면 전혀 몰라. 또 한 달 지나면 또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지금 서재에 가보면 A4 용지로 제가 틀리는 것마다 이렇게 딱 써갖고 이렇게 붙여놨어. 포스트잇으로. 그래서 지나가다마다 그거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이제 한 10번 하면 이제 저절로 외워져. 예를 들면. 그게 못한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는 어디다 해내? 저는 한 번 할 때 뭐 한 가지밖에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양치할 때 화장실에다 그걸 딱 붙여놓는 거야. 밥 먹을 때 식탁에다가 옆에 붙여놔. 그러면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그러면 한 10번을 보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교체하고. 그렇게 해야 돼. 특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예? 절대적인 시간이 안 뽑아지거든. 나는 꼭 집에 뭐 도서관 가야 되만 공부합니다. 뭐 그러면 안 되지. 예? 열정이 있으면 차 타고 오다 가다 시간에 복습 다 해. 예? 그 시간은 뭐 해? 예? 그 시간은 뭐냐고. 전부 다 그냥 뭐 이강인 뭐 이런 거 하잖아. 이강인. 그거 해서 뭐 해? 이강인은 뭐 제일 쓸데없는 것이 연예인 걱정하고 스포츠 사람들 걱정하는 거. 그거 쓸데없는 걱정. 그거 뭐 걱정 거기 관심을 써. 우리 아내가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말 못하는데 나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했어요 이거? 중요하다 했어요? 중요해서 왜 중요하다? 예산에서 써먹고 또 써먹고 튀겨야 저절로 나와야 돼. 저절로. 그럼 이것만 알면 이제 답이 그대로 나와. 답이 그대로 나오니까 8페이지는 답이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10분 쉬었다고 할 테니까 한번 이 T계정 3개 넣고 직접 한번 걸어놓고 한번 답을 맞춰 보시라고 제가 10분 쉬었다고 와서 같이 풀어드릴게요.